이거요. Yeah, I don't know the protocol. Is anybody who can speak Korean? You don't speak. Would you like to have it in English or in Korean? Or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Because the rest of them, I guess they are much better in Korean. And this talk may not be easy. Because if you Google and if you do the Wikipedia, you cannot find much. And if you find, it's very likely content is wrong. So the for the rest of them, I guess they will prefer to listen in Korean. So if you don't mind, so this is typically in the last about 10 years. The first day, always I ask this way, in English, would you like to? In English, we can speak Korean. And, even in Japan, I was in Japan just about 5 years. I did the same way. But teaching Japanese is a kind of a breaking. 한국말로 하죠. 아까 전에 몰랐는데 손재경 사장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아까 전에 이메일 받았어요. 손재경 사장한테. 김전주 사장은 여기서 발표했나요? 김전주 사장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잘할 겁니다. 왜 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내일쯤에 아티클 하나 쓰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4대 앞. 그 뭔지 알아요? 그거는 CT에서는 어쩌면 그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는 그 심각한 이야기 같아요. 그 잘못하면 CT라는 거 죽이자. 그 우리나라 때문에. 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전당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안은 CT에 모르는 사람용 학생 교수 그 법안 자체를 보세요. 근데 누구한테 잘 이해 안 가면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쓰면서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CT라는 분야 측이 제일 이펙티브한 방법은 그 법안 통과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먼저 4대 앞,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CT의 산다보면 아웃풋은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인데, 근데 그거 4대 앞, 4대 앞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마약, 알코올, 중독. 세 번째가 뭐였나?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도박. 도박. gambling. 하고 같은 전형이다. 게임이라는 거. 라고 이 세상에 유례 없는 법안 지금 선정했어요. 어저께인가 했어요. 근데 손재경 사장 내한테 오는 메시지는 오늘 내일 중에 뭐 만들어야 되니까 온라인 게임과 코즈는 아니고 그거는 심프톤. 만일 온라인 게임과 그렇게 4대학 천도에 진짜 나쁜 거면 근데 그러면 온라인 게임은 아니고 게임 전체가 그렇다고 얘기 되는 거죠. 비디오 게임 다 합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옆에 일본, 중국도 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 게임 인더스트리 굉장히 그죠?
세계에서 그 게임 인더스트리 그런 거는 미, 한중, 미, 그 4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한국은 지금 그 선진국 대략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선진국,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러면 뭐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그 게임과 그 4대학 중에서 하나니까 그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전당에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 느끼는 건 아는데 제가 그걸 수용하면서 뭐가 좋은가 하면 만일 거기서 진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OECD 일반적으로 OECD라고 그 선진국 30개 정도 나라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워킹 그룹 프로포즈 하면 돼요. 이런 그 게임의 그 중독성의 문제 토론합시다. 근데 그 선진국이 그 30개 쪽 나라에서 그 컨센서스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거가 심통인지 코즈인지. 거기서 그 한국 그 지금 정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포즈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우리나라에 심각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요새 안 하기로 했는데 뭔지 아세요? 그런 그 현대 문명 중에서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수천 명 죽고 희생자가 수천 명, 4, 5천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글로벌 워밍 날씨가 이상하게 되고 어쩌면 지구가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테크놀로지 있는데 저는 그 만약에 막아야 된다 하면 그것부터 먼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테크놀로지 뭔지 아세요? 자본차 때문에 해마다 한국에서 수천 명, 세계 전체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사망률이 제일 큰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 글로벌 워밍이 제일 원인. 어쩌면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 며칠 전에도 그 필리핀에서 그런 문제가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고, 근데 어쩌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도 어쩌면 지금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부터 먼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거나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 문제 어프로치 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4대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현명한 어프로치라고는 저는 생각 못 합니다. 정도로 지금, 어저께 오늘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성명서 아니면 그런 거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거 전화가 조금 이따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사이버 스페이스. What is it? 근데 그 다음에 결국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여기 CT니까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CT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판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백낙준 기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예, 강의실 이름이 백낙준 홀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볼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에 선구자라고 하려면 백낙준 씨 같아요. 거기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봐도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1년에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거 올해 제 작품이죠. 근데 근데 오늘 풀로 하는 스피치는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부분 정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전체 하는 거 저겁니다. 근데 결국은 한 1년 내지 2년 사이에 한 50번 정도 하고 대충 지구
5대1 중에서 4대1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4대1이니까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노스 아메리카에서 하고 유럽에서 하고 아프리카에서 하고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좀 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지역마다 파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기 수정하고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하면 굉장히 적응을 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못못 같은 거죠. 제가 연습하는데 첫 번째 풀로 연습하는 기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거 정리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퍼도 한 10페이지 정도짜리 페이퍼도 썼고 이렇게. 근데 먼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는 언제 이야기 시작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제가 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50년 전에 사이버네틱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더라고. 노버트 위너라고 MIT 교수가 그 컨셉트였어요. 그거 첫 번째 거고 50년 전에. 근데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전에 누구예요? 뉴로만사 윌리엄 깁슨 그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뉴로만사. 만약에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책 보세요.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산산력 있어야만 이해하기가 쉬운 책인데. 근데 안 되면 그 사람 트위터 팔로우하고 괜찮아요. 되게 재밌게 영어 캐나다 사람이니까 영어 굉장히 잘 쓰면서 트위터 잘 써요. 그 사람이 만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만드는 건 아닌데 지금 이 포퓰러하게 하는 거는 이 사람 뉴로만사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거 어떤 식으로 디파인 했는가 하면 누가 아는 사람이 없죠? consensual hallucination. 근데 consensual hallucination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 아이디어 자신이 있어요? consensual라는 거 가치라는 뜻이고, hallucination라는 거는 뭔가 공감한다라는가, 공감에 거의 굉장히 감정까지 있는 정도고. 한번 위키피디아는 어디서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면. 근데 그 다음에 최근 지난 4, 5년 사이에 이 말 굉장히 사이버 스페이스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라는 거는 오늘 강의하면서 설명하죠. 아니면 제일 마지막까지 갔다가 자리에 안 가면 설명하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 순서로 하죠. 근데 중요한 컨셉트는 2번 정도 하고 보고. 오케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리얼 스페이스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 먼저 하고 컨셉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다음에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인터넷.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구글링 하는지 위키피디아에 하면 그냥 다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래도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 혼자서 디파인 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완전히 컨센서스 있는 데피니션은 아직도 없어요. 완전히 정리되는 데피니션 필요 있으면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는
원래 이거 MIT에서 이런 거 시작했으니까 지금 MIT 있는 교수한테 그 책 쓰라고 지금 거시고 있는데. 근데 그 교수가 어느 분야니까 뭐, political science. 이거는 인문사회 쪽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아예 못 쓰는 것 같아. 저도 그 페이퍼 써보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교과서 한 5년 이내는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이거 제가 한번 전에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정도 컨센서스는 있을 것 같아.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고, 근데 리얼 스페이스가 있고, 근데 그거 오버래핑 되는 부분, 사람 따라서, 저는 믹스 스페이스라는 말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믹스 스페이스라는 거는. 근데 그냥 그거 믹스 스페이스로 사이버 스페이스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고.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면,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리얼 스페이스가 믹스되는 부분하고 퓨어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어떤 식으로 구별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일 왼쪽으로 퓨어 사이버 스페이스로 얘기하면 중간고 사이버 스페이스로 얘기하고 되는데,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정도 리얼 스페이스하고 오버래핑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CT에서는 핵심 이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CD 지금 웬만한 교수가 웬만한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러면 조금 엑서사이즈, 멘탈 엑서사이즈 해보죠. 오케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는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막연하게는. 오케이. 그러면 믹스 스페이스라는 건 뭔데? 여기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이런 거 믹스 스페이스 아니에요? 응? 뭐? Augmented reality라는 뭐 나쁘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롬 방향에 가는 거죠. 오케이, 제일 정의는 구글 글라스. 오케이, 리얼 스페이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사이버 스페이스도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오버래핑 되고 있죠. 믹스 스페이스의 it's a beautiful example. 같아. 근데 앞으로 그런 타입의 프로덕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 정도 되면 지금 자기가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리얼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정도의 이 믹스 스페이스로 농구가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CT에서 이런 프로젝트나 그런 거 하면서 논문 쓰면서 자기가 퓨어 사이버 스페이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퓨어리 버추얼. 아니면 믹스 스페이스 부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믹스 스페이스 하고 싶으면 지금 리얼 스페이스 그런 식으로 오규멘트 리얼리티 같이 리얼 스페이스 오규멘트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사이버 스페이스인데 리얼 스페이스도 있는 형태로 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라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이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이따 더 설명하죠. 오케이, 또 하나 재미있는 example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존.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존가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전에.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배달하는 시스템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근데 미국에서 훈련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일본에서 배달하는 시스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잘했어요. 지금 그 2년 사이에 아마존가 넘버원 일본서.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터넷에 쇼핑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퓨어리 그 사이버 스페이스. 근데 실제 그 주문 받고 나서 그 물건, 피지컬한 물건 배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아마존하고 일본 회사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된대요. 아마존은 그냥 오버나이트로 무조건 개런티 한대요. 근데 일본 회사는 개런티 못 한대요. 근데 그러면 같은 가격인데 그 다음날 데리버리 무조건 개런티 합니다라는 회사 그 주문할 거예요? 아니면 그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런티는 안 하겠습니다. 회사 거 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리얼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그 쪽에 그 믹스 스페이스에서 아마존 그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도미네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컬처가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잘하고 믹스 리얼 스페이스에도 잘하는 그런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그거 제대로 그 이 믹스 스페이스에서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현상. 보통은 그 데리버리 시스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외국에서 그 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몇 명 인풋 받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먼저 대충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는 인터넷의 슈퍼셋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밑에 그 인터넷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인터넷 베이스드 라는 거가 사이버 스페이스. 근데 너는 뭐가 인터넷하고 그 사이버 스페이스가 같은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뭐더러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만들어요? 그래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인터넷으로 그 커버 못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있는 거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5대학 4대학 5대학 그 이야기하면 그거 하면 내 생각 만약에 그거 4대학을 하면 그 다음에 5대학을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5대학은 5번째가 뭐예요? 이거예요. 스마트폰. 제가 볼 때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을 하는 거는 스마트폰 중독을 하고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스마트폰의 그 중독은 어쩜 위험해요. 온라인 게임에 중독을 하는 거는 그냥 괴롭다 정도인데.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 되면 조금 위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거는, 웨어라고. 항상 자기 주문 소리 있는 거죠. 항상 자기 옆에 있는 거죠. 차례대로.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가브레는 없어도 이 스마트폰은 차례대 옆에 있는 거죠. 라는 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보는데, 어차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스마트폰에 중독을 하는 거는 지금 아직도 초창기니까 잘 안 보이는데, 벌써 이것 때문에 온라인 게임으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자살했다, 죽였다라는 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가야 어디에 가야 할 수 있는 거지.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 옆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실 스마트폰 하면 인터넷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다라는 거 만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테크놀로지만 보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사실 이거 때문에 제가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문제 만지고 싶으면 인터넷. 라는 레벨에서 이거 만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어딕션. 인터넷 레벨에서는 만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인터넷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인터넷과 관련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는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리얼 스페이스의 프라이버시, 옛날에부터 있는 프라이버시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사이버 프라이버시, 두 개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인터넷 레벨에서 설명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사이버,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소사이티라는 레벨에서의 사이버 프라이버시. 근데 그 다음에 리얼 스페이스의 트래디셔널 프라이버시 라는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쉬운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근데 밑에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그런 IT, 아니면 ICT, 정보 기술 아니면 정보 통신 기술이라는 분야가 포함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처음에는 인터넷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잘 보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루 동안 너무 많이 신경 썼는데, 이제 인터넷 들어오는 거는 일상생활화 됐고, 한 3, 4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는 별로 사람들이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거에 예를 들면 여기 원장은 박사는 뭐로 쓰는 거예요? 라고 레이어 3 인터넷에. 근데 거기에 레이어 3하고 레이어 4 거기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는데 거기에 TCP가 있고 UDP가 있고 그 중간으로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서 박사논문 썼는데, 근데 그런 타입 이야기는 이제는 별로 기분 별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는 그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사람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옛날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라고 해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근데 요새는 인터넷만 아니고 스마트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런 거 다 있고, 얘는 스마트 TV라는 거는 그거 인터넷이에요. 가전제품이에요. ES, 그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보는 거 낫겠다. 근데 이 부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되는데, 문제는 오픈 이슈. 제가 3개 썼고, 여기에 점점점점 하겠죠? 이거 몇 개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에 이쪽으로 보고 다른 방향에서 보는 그런 아스펙트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 있죠. 그 나중에 더 조금 자세하게 할 거지만 이거 제가 제일 좋은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좋은 이야기 하는 거는 데이비드 크라크라고 우리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아키텍처의 과거 한 3, 40년간 60년간 그러니까 페이퍼 썼어요.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거. 이거 있으면 나중에 레퍼런스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은 먼저 아스펙트라고 했어요. 이렇게 백점이 딱 들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 하나 어느 각도에서 볼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이코노미, 세 번째가 뭐냐면 사이버 소사이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명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 문제 만지는 것이 안소니 기딩스라고 안소폴로지 한 사람.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충 벌써 대충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주로 그 그룹에서 사이버 컬처라는 그것도 만들었고, 근데 사이버 네이션 스테이트 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문사회에 있는 사람하고 이공계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대. 우리는 사이버 네이션 스테이트나 사이버 인터내셔널 리레이션하고 머리 잘 안 돌아가는데 이공계에 있는 사람, 근데 인문계에 있는 사람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근데 저는 플레이는 안 합니다. 이거 하나의 아스펙트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미션 익스클루시브하게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픈엔드예요. 그러니까 뭐 5개 이렇게 20개 쭉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거는 뭐도 어쩌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each aspect, each area가 어떤 건데, 어떤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20년 정도, 10년, 잘하면 10년, 늦어도 20년 후에는 이거 다 정책 굉장히 정리되고 있는 교과서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잘 정리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앞에서 뭐 해야 되면 헤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대충 이 정도 프라이어티를 하면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사이티, 근데 여기서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culture도 포함하고, 아니면 그냥 사이버 소사이티, 사이버 컬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딕션,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여기 오는 거죠. 만약에 4대학이라는 거 이미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가 사실은 지금 제일 액티브한 에리어입니다. 근데 이유는 굉장히 임팩트가 클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특히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멘탈 엑서사이즈 하죠. 만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버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wishful thinking은 당연히 있겠죠.
기술 뭐 중국하고 뭐 비교가 안 되고 그죠? 미 국방부에서 이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미 그런 거 잘하죠. 그 워게임 시뮬레이션. 근데 미국하고 중국 실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워게임에서 존재시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중국이 이겼어요. 근데 그거 미 국방부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얼마 전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이거 yes. 전쟁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쟁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케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전쟁. 어차피 나중에 그 이야기하고 괜찮은데, 먼저 질문했으니까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갈 때, 이거 레퍼런스에 있는지 모르지만, 캠브리지에서 그 센터 만들었어요. 21세기에 어쩌면 인류가 멸망하는 정도의 캐타스트로피가 뭐가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먼저 20세기에서는 그런 거는 뉴클리어워. 사실 그 50년 전에는 막 핵전쟁 때문에 지금만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케네디하고 프리처하고 그 큐바 크라이시스 때. 근데 지금은 별로 걱정 안 하죠. 그 핵전쟁 때문에 지금만 할 것 같지는 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에서 뭐가 있는데? 라는 거 연구하는 센터 캠브리지에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호긴스 박사도 거기 멤버입니다. 팀 바너즐리도 멤버이고. 근데 거기서 한 3개나 4개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이 사이버워 때문에 지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나머지가 에피데믹. 세 번째 잊어버렸어. 한 3개나 4개 정도 있는데 사이버워가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정도 심각할 수가 있다. 정도로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조금 설명할게요. 이코노미 이거는 이 이코노미를 이야기하면서 얼마 정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네이션 스테이트, 사이버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의 네이션이라는 건 뭔데? 근데 특히 제가 지금 요새 콜라보레이션 하는 하버드 MIT에서 만드는 ECIR라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이라는 거 뭔가? 사실 저한테는 엔지니어하고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링하고 근데 엔바이런먼트, 근데 기타. 근데 기타라는 건 제가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기타라고 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소사이티에서는 먼저 제일 요새 액티브한 거는 인터넷 가버렸어.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없으면 큰일 난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이 교실에서 밖에 나가면 이제 인터넷 못 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공부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없어, 견딜 수 있는데, 인터넷도 없이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세계 전체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마네이지 하면 됩니다. 누가 소유하는데, 어떤 식으로. 옛날에 제가 대학원생 때, 66년에 미 가서 거기서 보니까 알파네트라는 프로젝트 바로 그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 주도협으로 했는데 지금 미 주도협을 하면 또 조금 글로벌이 마네이지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고 부분이죠. 하나 컨텐트,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and abuse, addiction. 이 abuse나 addiction 옛날에는 그 물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에서도 아직도 그런 건데 그 인터넷이라는 레벨에서 인터넷 abuse, 인터넷 addiction 레벨에서 만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사이버 스페이스 아니면 그 스페시픽하게 사이버 소사이티, 사이버 컬처를 레벨에서 이 문제 만지는 거가 또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인터넷도 관련되고 그렇지만 그거에 그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런 것도 관련되는 거죠. 근데 그 소사이티라는 레벨에서는 지금 그 우리 그 각 나라가 얼마 정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 인덱싱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중에서 하나 인벌브 하고 있는데 웹 인덱스. 흠이 있으면 그 웹 인덱스 구글링 하면 돼요. 거기서는 보통 지금까지 인덱스링 하는 거는 주로 이코노믹스에서 얼마 정도 이코노믹스 인터넷 이코노믹스 각 나라가 얼마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것만 아니고 그 소사이티라는 레벨에서도 그 하자. 근데 그거보다 더 조금 재미있는 건 최근에 더 나오는데 프리덤 하우스에서 그 인터넷 프리덤 인덱싱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나라는 미즈라고 세컨드 클래스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얼마 정도 우리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제로 그 디모크라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4대학 같은 그 아주 수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는 그 선진국 대우도 아니고 그 밑에 세컨드 카테고리 브라질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런 데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시큐리티. 먼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 믹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포스라는 거 힙 도메인의 획득.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밀리터리라고 이야기하면 육군. 근데 그 다음에 해군. 근데 그 제2전쟁 후에 그 공군. 근데 그 다음에 그 지난 수십 년 전에 그 스페이스.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 미국이나 그 러시아에서는 그 아우터 스페이스 있고. 근데 다섯 번째로 그 사이버. 라는 그 분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 이거 큰 무엇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사이버라는 거는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다섯 번째예요. 아니면 이거는 조금 특별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이버 전쟁 하면서도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걸 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고 한번 전쟁하면 그냥 전쟁하는 거지. 근데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잘 말하면 모르겠어요. 아직도 본격적으로 굉장히 라지 스케일에서 사이버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그 책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면 보시면 되고. 이코노미. 지금은 그 사이버 이코노미 아니면 이 이코노미라는 거는 대충 리얼 이코노미의 5-10%. 근데 이 분야는 우리가 제일 그 톱 그룹에 있어요. 보통 그 영국, 한국가 그 7%, 8% 정도로 제일 그 톱 그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And the nation state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여기 여기 사이버 스페이스 컨퍼런스라는 거 서울에서 했어요. 이것도 중통 전인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컨퍼런스 2011년 정도에 다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우리만 아니죠. 아시아 전체가 이 분야에서 거의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 거의 액티비티의 90% 이상은 노스 아메리카, 미국하고 캐나다. 근데 나머지는 유럽도 북쪽으로만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것만 하고. 근데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련되는 법, 근데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도 그런 새로운 프로토콜과 외교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헤매고 있는 거죠. 오케이, environment.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런 CD 이런 데서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면 좋겠어요. 첫 가지 있는데, 먼저 이거는 얘기할 것 같아. sustainable environment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있는 거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 sustainable environment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ustainable virtual environment 만들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온라인 게임 그런 것도 디파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방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컬처 테크놀로지 이런 데서는 핵심 이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초창기니까 시행착오로 헤매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이거 하나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또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믹스 엔바이러먼트라는 분야가 있어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실 이거는 이 그룹, 이 카이스트의 CT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난 8월에도 두 번째로 계속 여기 안 계시죠, 지금. 우리 여기 수연자 옆에 마당에서 이 믹스 엔바이러먼트 퍼포먼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퍼포먼스에서 우리 한국에 보면 무연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는가 브라질의 단사, 근데 그 다음에 어디는가 스페인의 단사, 근데 뮤직은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세계 5대1로 퍼포먼스 했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그냥 클래시컬한 믹스 엔바이러먼트. 근데 지금까지 한 5년, 6년 정도 이 작업을 CT에서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리딩 인스티튜션 중에서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 우리가 사이버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제일 밑에 피지컬 엔바이러먼트 서스테이너블 하는데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이유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자체가 서스테이너블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 잘 활용하면 피지컬 엔바이러먼트
including 글로벌 워밍까지 포함해서 건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그런 타입의 논문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논문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아직도 피지컬은 피지컬, 사이버는 사이버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 나머지 에듀케이션이나 미디어나 레벨 있는데 이거는 스킵할게요. 지금 스킵할게요. 하나 이야기하면 에듀케이션에서는 예를 들면 OCR 오픈 코스웨어는 이거는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그렇지만 MOOC라는 거는 이거 믹스 스페이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이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카이스트에서 에듀케이션을 얘기할 때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재미있는 논문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스킵할게요. 사이버 스페이스 테리토리. 사이버 스페이스도 결국은 테리토리라는 개념, 영토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신경 쓰면 되는 건 아니고, IP 어드레스,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나머지 네임. 근데 그런 거에 테리토리,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많이 갖고 있어요? 망 아니고, 룰 메이킹. 도대체 이 사이버 스페이스 테리토리라는 건 뭔데?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는데? 페어하게 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여러 가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리마크. 지금에서 뭐가 해야 되나? 거의 다 이야기했으니까 가볍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아스펙트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데이비드 클락가 3D of Cyberspace 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데이비드 클락은 뷰라는 말을 썼어요. Security, Economy and Society 여기에. 근데 안소니 비딩 하고 는 4디멘전도 했고 조금 인물 안θρω폴로지스트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봤어요. 근데 제가 7개로 물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머지 제가 앞에 4개 정도는 자세히 있는데 나머지 3개 정도는 하루 이런 식으로 하루 들어가 있는지 인디사이스 믹스 스페이스는 대충 아까 설명했으니까 얼마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더 조금 오버래핑 되고 있는 분야는 더 조금 자세하게 믹스 스페이스는 더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로 믹스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근데 그 다음에 아스펙트마다 믹스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좀 별 의미 없는 분야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는 주로 퓨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신경 썼는데 앞으로의 공격은 우리나라에 오는 공격은 어쩌면 믹스 스페이스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엘라보레이션가 필요 있는 거죠. 인터넷 가버넌스.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의 가버넌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 가버넌스에서는 제일 큰 거는 위시스. 월드 서밋은 이번에 위시스라는 거가 있고, 후내년 1년 반 후에 위시스 플러스 10라는 거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세계 전체에서는 결국 이거
가이드라인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사이버 스페이스의 제일 코어 부분에 그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가이드라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는 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의 참여는 니어리 제로. 그 다음에 글로벌 포럼 없나 사이버 스페이스 자체에 글로벌 포럼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다그 노스 아메리카 아니면 노던 유럽 밖에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액티비티 기본적으로는 제로. 근데 그거는 뭐 다른 분야도 항상 그 최첨단 거는 뭐 항상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아시아에서도 이런 액티비티 누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어도 이런 거 노스 아메리카하고 노던 유럽에서만 하면 안 맞는데, 안 좋은데. 근데 실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이러면 내년 1월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하버드 MIT에서. 근데 여기서 보내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요. 내가 찾고 있는 거는, 지금 폴리티컬 사이언스 아니면 인터내셔널 리레이션 쪽으로 하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논문 아니면 책 쓰는 사람. 뭐 그런 거 되는데. 근데 그거로 이 분야에서 논문 쓰겠다. 정도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만났는데, 없어요. 근데 얼마 정도 가능성이 있어도 논문 쓰는 거 자신이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저점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다. 일본서도 결국 잘 안 돼. 근데 여기가 레퍼런스. 오케이. 지금 코멘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다라는 이야기 아니고 스페큘레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이되는 거는 5년 내지 10년 후라고 보고, 근데 제 개인한테 이 프레젠테이션 스무트한 거는 내년 말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보고 노스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해봐야 뭐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 먼저 재미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죽겠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 첫 번째 거는 있죠. 사실은 이 TCP/IP 인터넷 개발하는 프로젝트 테스트는 이상한 거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거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거의 다 그렇죠. 실제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거의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영국은 조금 앞에 있고, 미국은 거의 같이 가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 들어오는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K 하는 거. 이유는 미국은 그때 66년쯤에 정부가 이 프로젝트 해야 된다. 정부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쭉 찾으니까 UCLA에 있는 대학원생, 교수도 아니에요. 네, 맡긴 거예요. 반대로 영국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냈어요.
근데 물론 그 우리나라 같이 리젝트. 그러니까 영국 전체고는 못하고 자기 영수 안에서 컴퓨터 하는 것만 한 거죠.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물론 이 TCP/IP 이런 말도 안 되는 테크놀로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다른 테크놀로지, 지금 그 테크놀로지 우리가 안 쓰고 있는데, 요 N1 프로젝트, N1 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어차피 정부에서 돈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프로포저도 안 쓰고, 자기끼리 그 정상학과에서 낼 수 있는 돈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된다라고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죠. 사실은 제가 한국에 그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컴퓨터 극상화. 한국에서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교환기, 극상화 하자라고 박정희 대통령 제일 마지막 때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근데 그때 그 한국 오니까 그 학생, 그 과학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 태도가 굉장해요. 근데 2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그 어려운 거. 근데 컴퓨터 극상화라는 거는 한국에서 한다라는 거는 세계에서 예를 들면 20번째, 25번째로 컴퓨터 극상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도죠. 근데 그 인터넷 이거 한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다음에 2번째. 그러면 대검사한테 물어보세요. 25번째 거 하고 싶어요. 2번째 거 하고 싶어요. 뭐 그런 거지. 그래, 그거 맡겨도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학생은 엄청나게 고생했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프로세스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제가 2번 병원 입원하고 그 사이에. 근데 사실 무리한 거죠. 그때가 얼마 정도 수준가면, 그때 그 아르파넷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와이 대학교 교수가 아시아 치유 방문해서 대충 랭킹 했어요. 포브스도 있고 유네스코에서. 일본, 호주는 괜찮게 잘할 거고, 그 다음에 수준도서는 인도, 중국, 정도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가 타이란드하고 필리핀. 한국은 없어요. 그 정도 레벨의 랭킹 속에도 없어요. 없는 정도였으니까. 그냥 학생 고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결혼부터 얘기하면 작년에 우리 30주년, 인터넷 30주년라는 행사 했어요. 미국은 물론 40주년, 45주년 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30주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하고 보통 같이 경쟁하는 나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작년 올해 내년쯤에 20주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10년 정도 일찍 한 거죠. 근데 내가 손들어서 얘기하죠. 처음부터 하지 마요. 10년 앞서가는 건 하지 마요.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 될 때까지.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미국에서 그거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선진국 아닌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10년 앞서가는 거 하지 마요. 성공할 가능성 기본적으로 제로.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고생해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5년. 그 이상 앞에 가지 말아야 돼요. 한국 선진국 될 때까지. 선진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미국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79년에 한국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그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는 잘 안 됩니다. 는 별로 선진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저는 여기 하이스트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5년, 6년 만에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재미있도록 하면 재미있었어요. 여기 제가 전년 퇴임 하자마자 원래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국 진화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는 되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머리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한국, 우리 일본에서 했는데 그 직당 대충 이 정도 내 클래스가 이 정도였는데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었죠. 근데 머리는 말도 안 되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웃풋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아까운데 그 학생 전체 다 거기 입학하는 저는 이 세상에 입학 못한 학교 없어요. 전체 다 MIT, 하버드, 그래 버클리, 스탠포드 다 입학할 수 있는데 갔으면 시원하게 잘하고 온다. 라고 저는 그 학생 보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그렇게 머리 좋고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도 서울대 그 과학원 학생 되게 열심히 했어요. 머리는 진화대학교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고 굉장히 좋은 편. 내가 지금 경험하는 중에서 굉장히 좋은.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한국가 그때는 그런 식 같아. 뭐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달라. 그런 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안타이클라이맥스가 제가 일본의 개요대학교에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교수로서는 재미없었어요. 그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근데 그건 일본 시스템가 안 좋은 거죠. 학교 성적하고 취직하고 하나도 코리레이션 없어요. 아예 회사에서는 성적표 보지 않아요. 얼마 정도 심각한가 하면, 이런 강의 듣죠? 등록하죠? 근데 마지막에 캔슬을 한 날이 있죠? 언제 캔슬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지나고, 기말 시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면 F 나오죠? 근데 캔슬을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일본 학생 그거 안 해요. 이유는 성적하고 취직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적 4.0 나오는지 1.0 나오는지 취직할 때는 하나도 관계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죠. 아예 그 시간에서 클래스 캔슬도 안 한다, 저도. 근데 제가 학생 때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학생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는 애는 가끔 있고, 그런 애는 잘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거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있죠. 이렇게 나라 많이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그냥 무조건 고등학교도 괜찮고 대학생 때도 괜찮고
최소한도 1년은 외국에 나가야 됩니다. 공부하러 나가는지 무슨 인터넷 병합 듣다고 해서 관계 없어요. 그런 다른 시스템 보는 거. 근데 그 시스템에서 한국 보는 거. 근데 또 하나는 왜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럼 중국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과 특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5천만 년도 세계 중심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세계 중심이고.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합. 여기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다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시스템이라는 컨셉,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 25 전에 다 1년 이상은 외국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변화고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학하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잘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 가서 1년 봉사 활동하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경험 굉장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가? 영국 제국 때 18세기, 19세기, 20세기 때 거의 다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그건 영국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미국서 톱 레벨에서 IBD 학생 보면 마찬가지. 거의 다 1년 중간에 외국에 나가요. 근데 그런 거가 많이 도움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움 전달이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연구 환경은 우리나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중국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도 있고 정부의 사법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도 많이 외국에 나가는 거. 근데 느껴져. 우리 현주소가 어디 있는데라는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학생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 정부에 가려고 다 보내야 돼. 무조건 보내야 돼. 근데 보내는 정도만 아니고 이들 굉장히 지난 자리에는 아예 외국인 이러면 싱가포르 가려고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싱가포르 가려고 한국에 모시고 3년 정도 어디에 과정 극장시키는 정도까지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용기는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리딩 그룹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한번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볼래요? 영어 괜찮고 한국말도 괜찮고 뭐만 센텐스가 그렇게 몇 가지 섞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만들었어요? 제가 네. 한번 더 다른 식으로 백신미 씨가 뭔데? 인터넷이 탄생 이전에 인터넷을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인터넷만큼 파워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개념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잠깐만 거기서 그 두 가지 먼저 인터넷가 조금 특이한데 인터넷이라는 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컬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양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인터넷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어쩌면 굉장한 건 아니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석사기 끝나고 공부하기 싫어서 박사기 안 하고 직장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했는데 테크놀로지 어떤 걸 할까요? 인터넷 테크놀로지도 받고 다른 테크놀로지 받는데 인터넷 테크놀로지 우리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했어요. 그거 just one of them. 전도였죠. 근데 그렇지만 인터넷 컬처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직접은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터넷 컬처라는 거 우리가 프리저브 할 수 있어요. 계속 거기서는 이노베이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노베이션 박사기 받고 그런 타입의 테크놀로지도 있고 20대가 하는 테크놀로지도 있고 심지어 P2P 같이 티네이저가 만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인터넷 컬처라는 거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터넷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80년대 초에 한국에 어떤 테크놀로지 갖고 올까요? 네트워크 분야, 컴퓨터로 마찬가지인데 할 때 이어지는 사람으로 컬처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제 대학원 동기 가 만드는 알파벳 그걸 제일 믿을 수 있었어요. 다른 거는 뭐가 테크놀로지 산으로는 괜찮은데 IBM이나 그런 큰 회사에서 만드는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 만드는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가 제일 컬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리즈업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만 프리즈업 할 수 있으면 계속 이노베이티브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거 인터넷에서만 머무르는 거 아니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까지 확장되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 생각했죠. 4대야. 그런 개념에서 이 문제 어프로치 하면 그러면 이노베이티브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으로 대답도 안 하는데 표정으로 대답 되나요? 또 있나? 여기 다시. 5번은 제가 이거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아까 전에 제가 신뢰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는 제가 제일 책임 많은데, 5년만 앞서가는 식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건데, 신뢰 앞서가는 식으로 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가 많이 있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경험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원점 기술은 미국 아니면 노가 유럽에서 원래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 적절한 시기에 일본에 가요. 근데 일본에서 소화해서 부진급이라고 패키징 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 때는 벌써 굉장히 안전한 거. 근데 인터넷가 우리가 신뢰 앞섰다 미국에서 다음에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이냐면 상당 부분의 인터넷에 우리가 첫 번째로 했는데요, 두 번째로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기 다 온라인 뱅킹 인터넷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아예 말도 안 돼요. 나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사니까 다 그런 데서 다 인터넷 뱅킹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거 아예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인터넷 뱅킹 시작하는 나라들이 하는데 그때 어디서 갖고 오는 것도 레퍼런스보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자 라고 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 선진국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시행착오가 끝나면 뭐였어? 예를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만드는 디폴트 스탠다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버려야 돼. 그거는 프로토타입이니까. 근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디폴트 스탠다드 그거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우리나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뱅킹 시스템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데 그거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안 됩니다. 액티브엑스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시스템과 적어놓으면 그래도 세계 100몇십 개 나라에서 또 하나 정도는 우리나라 같이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근데 늦으면 못 버려요. 이 버려야 되면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시기에 왔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잘 못하는 분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레벨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거나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어디서 갖고 오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세계에서 다 한 3, 40등 이내에 있는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 세계에서 80등이다. 라오스, 캄보디아보다 잘 못합니다. 라는 분야까지, 라오스, 캄보디아 나는 나쁘다는 뜻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야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고치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더 조금 잘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거는 이상하게 하는 거, 설명도 못 하는 거, 버릴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아무리 안 좋은 분이라도 그래도 한 3, 40등에는 있습니다. 100등 그런 건 아니고. 라고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점은 못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반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4대학.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저도 외국에 나가면 이거 창피해서 설명도 못하는 그런 거 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조심해야죠. 가끔씩 사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한국에 인터넷 도입,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도입은 아닙니다. 도입하는 인터넷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옆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가 있으면 그냥 도입하면 되는데 시스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원 박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못 들었으니까. 항상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 갖고 온다. 잘 갖고 오라. 만 했는데 아니 갖고 올 거 없습니다.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로서는 교육부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연구 프로젝트 리더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고생시켰으니까. 인터넷 소위 취업에 이거는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1호선은 왼쪽으로 가요. 근데 2호선부터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요. 왜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누가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우리가 참여해야죠. 결정합니다. 우리가 참여 안 했어요. 다른 나라가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거 무슨 얘기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그거는 하지 마자. 자기 나라고 세계 전체 만드는데 너무나 참여해야죠. 우리나라 같이 1호선만 왼쪽으로 나머지 서울 대전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오른쪽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아비절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는 안 좋은 거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인구 75. 근데 지금 인터넷 유저가 2.5 빌리언, 25. 근데 10년 이내에 50억 내지 60억가 인터넷 유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랙티컬이, 누구나 인터넷 배우는 사람들이 인터넷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10년 이내. probably 5년, 6년 사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넷 유저.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아니면 에이시아. 또 인터넷이라는 거, 자기 나라에 어떤 거 도입하는 거예요. 세계 인터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에 참여해야죠. 예를 들면, 유럽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오른쪽으로는 잉글리시, 왼쪽으로는 프렌치.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 정도면 가나 민족은 아예 절반을 다 잡아버리고 근데 이쪽으로는 토고라고 프렌치, 근데 왼쪽으로는 가나라고 잉글리시. 사실 같은 민족입니다.
이건 뭐 한국어 38서로 잘라버리고 북쪽은 그렇게 러시안 언어, 남쪽은 잉글리시로 하는 것 같지. 근데 그런 거,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그 인터넷이라는 건 is very powerful. 그러니까 웬만한 그 약한 언어는 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알아야 하는 거 알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겨우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알아야 하는 거 아니도 괜찮다고 하면 금방 MS와 넘어가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기 나라 버전에 그런 거 갖고 있는 거는 한정이 전도밖에 없어요. 반다 러시아. 거의 대부분은 자기 나라 언어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재산도 그거에 그런 거에 그 스트러글링 투쟁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줘야지.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웬만한 로컬 컬처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실제 가면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그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뭐 필요도 안 돼요. 우리하고 상대 안 되는 정도 차이. 그러면 원래 그 바이링거 네이티브 아니면 영어 바이링거 우리는 외국어니까 뭐 그렇게 시원하게 못 씁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기 로컬 랑게이지부터 로컬 컬처가 다 없어지지. 라는 거는 그 인터넷이라는 건 우리 사회 그 컬처 엠비치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 지역으로 얘기하는데 뭐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 가도 그냥 코카콜라 먹고 그 막도날드 하고 그 페이스북 하고 트위터 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타일로 인터넷 도입할 수 있게 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anything 뭐 코멘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강의 듣기 정말 영광이고 아까 사이버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하신 맥락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전자화폐라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가 오프라인 세계에 있었던 경제 시스템들을 가상의 온라인 세계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비트코인 같은 화폐는 이제 P2P 기술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간단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라거나 이렇게 사이버 스페이스가 현실로 내려오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그 경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 인터넷의 확산이 문화가 된 것처럼 사이버의 디지털라이즈된 그런 이코노미가 확산이 되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런 점들에 대한 교훈이. 그 부분과 그 제가 이야기하는 그 믹스 스페이스의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 토픽 되는 것 같아요. 피어리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그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fictitious virtual coin 커런시가 그냥 노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비트코인 그런 거는 실제 리얼월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믹스 스페이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그 믹스 스페이스의 커런시라는 거는 얼마 정도 그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이버 이코노미까지 뭐 10%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그냥 계속 뭐 0.1%로 남는 거예요? 특히 그 커런시는 내셔널 바운더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미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정답은 20-30년 후에는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수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그 이상은 그거는 제 전공 분야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예정된 시간이 거의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